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여의도 펀치 주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로 최종 대선 주자를 확정한 상황.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결정되기까지는 이제 채 24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자신 있게 꺼내놓을 수 있는 말,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딱 두 가지. 예측 불가 그리고 박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될지 그야말로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시선들도 그야말로 각양각색입니다.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요. 대진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 의원께는 이 질문을 드리기는 좀 난감할 것 같아서요.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두 후보가 일단 가장 두각을 나타내 왔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제 D-1이 됐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윤나땡, 홍나땡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오면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고 수월하겠다. 아니면 상대적으로 누가 나오면 조금 껄끄럽고 조금 힘겨운 싸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들이 내부적으로 섰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분석해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도 궁금해서 정말 우리 국민의힘 동료 의원님들한테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제가 의견을 물어본 바로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들이시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근데 선거들 뭐 저도 국회의원 선거도 해보고 여러 선거를 해봤지만 물론 상대방이 있는 그 경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 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윤 후보도 홍 후보도 그렇고. 그거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왜 우리가 집권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대위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해서 다시 한번 경제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지표도 있고 나쁜 지표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과 함께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로 국민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치르는 것이 상대 후보가 누구인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영 의원께서는 동료 의원들끼리도 야, 누가 될까? 네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사담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저는 기존에 그 전에 있던 선거도 항상 예측을 해서 좀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의는 새도하고 언론에서도 기자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워낙 민감한지라 근데 한 5일 전에 나름 예측을 해서 페북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긴 했는데 네. 진짜 이번엔 박빙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 2에서 3% 정도 사실은 각오하고 경선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제 상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전략적인 행보를 이어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그야말로 정치권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부정적인 견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주 4일제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음식점 총량제라는 것들도 화두로 던졌고 지금 재난지원금 저희가 좀 이따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이 이재명 후보의 이슈메이커로서의 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는 의도된 겁니까? 근데 먼저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말 그대로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서 대선 후보가 되신 분입니다. 저는 제가 홍보본부장으로서 잘 살펴본 바로는 이분이야말로 실사구시형 현장형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현장과의 많은 교감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제시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적
성과들을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게 많은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서 기라성 같은 민주당 내 다른 후보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재명 후보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바로 딱 이 질문과 관련된 것이, 그러니까 공약, 정책, 아이디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약은 저희들이 지금 좀 전에도 의총을 하고 왔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당내 과정을 거쳐서 기존의 캠프에 있던 것과 당내에서 준비한 것들을 합쳐서 12월 정도에 발표를 할 것이고, 예. 또 정책은 공약과는 다른 큰 일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장과의 교감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평소에 갖고 있던 것도 던져보고 그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본인께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기존에 있던 여의도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책만 여러 가지 준비된 그런 원고만 읽던 정치인과는 다른 우리 이재명 후보의 차이점이고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여러 가지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것,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현장 바로 이번에 공약을 제시하기보다는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있고 현장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찬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교감하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하신 거고요. 예. 또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그런 논란을 자기는 피하지 않겠다,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과정을 너무 좀 다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현장과 교감하는 새로운 대권 후보의 모습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현장형 대권 후보라고 하시는 말에 갑자기 정말 찬성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는데요. 전 어떤 정책을 할 때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또 미래지향적인 전략인지 또 굉장히 많이 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부재하고 그냥 이거다라고 소위 지르기 시작을 하면 네. 저는 그게 만약 복지나 재정과 관련된 일은 바로 포퓰리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음식점 총량제 얘기해가지고 막 네티즌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북한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도 안 좋고요. 그랬더니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라고 물러쓰셨고, 주 4일째 얘기하니까 송영길 대표부터 지금 52시간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의 구조 자체를 조금은 돌아보고 고민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또 그랬더니 또 물러나시고, 또 재난지원금 관련해 갖고는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된다 안 된다라고 공격하기도 전에 당정의 분열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김부겸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예. 이게 재정적인 문제로 불가능하다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공식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말 하나하나가 국가와 국민이라는 대상을 향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약속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고요. 그 의도가 뭘까를 잠깐 고민해 봤는데, 진중권 교수가 정말 일일 아수라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대장동 의혹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슈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쪽으로 발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설득력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치는 말로써 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성과 정말 진실성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으로서의 행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일일 망언을 하는 게 무슨 그분이 부인의 김건희 씨의 수사라든지 자기한테 오는 정보 고발 문제를 덮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의 계곡 문제를 정리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이 다 현장에 기반한 문제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음식점의 총량제 이런 문제들은 전문가들의 찬성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의 장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약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감안해서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네. 첫 행보로서 그리고 주 4일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아예 공약으로 낸 후보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 말씀하시는 우선순위들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향하고 있는가, 개인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의문이 좀 성장을 들고 통한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 이게 공식적인 공약이고 정책이죠. 그럼 내부적인 합의부터 일단 이루시고 국민을 설득하시는 게 내부적인 되게 합의는 어떤 걸 바람직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합의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저는 감이 오는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네,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후보들을 뭐 제3지대, 제3물결 뭐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는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역시 대권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후보로서의 하루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이른바 삼지대 후보들에 대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어떤 식의 내부 논의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박상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분 질문이 보면은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예측도 포함하시는 것 같은데 대선 후보를 출마하면서 단일화를 목표로 출마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사람은 아예 자격이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이미 서울시장 대선 후보도 출마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자신이 갖고 있는 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나타났던 뭐 새로운 정치 시대 교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완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동연 후보도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과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분들이 섣불리 뭐 어디로 뭐 연합을 한다든지 단일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 저희 공당의 입장에서도 적절치 않고 네. 본인들도 그것은 국민에 대한 자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그것은 뭐 결국 국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뭐 선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완주하는 것이 목표야 된다. 이게 자세죠. 알겠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후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상황이 진지하게 아니다? 좀 논의할 예. 상황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는 삼수생이시고요. 네. 심상정 후보님은 이제 재수생이고 또 김동연 후보께서는 이제 신입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재수생 이상인 선배님들은 어떻게 다른 모습을 사실은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갖고 줘야 되는 그 숙제를 안고 지금 나오신 것 같고요.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에서는 세 분이 갖고 있는 숙제가 굉장히 큰 상황으로 보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전개해 나가시느냐를 보면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략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워낙 집권당과 제1야당 후보들 간의 이 경쟁 구도가 이번에 팽팽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면서 이 제3지대 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도 더 큰 관심이 쏠리는 그런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어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도 시끄럽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자마자 그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된 건데 이전에와 달리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난색을 표했고요. 민주당은 고심 속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를 오늘의 두 번째 주제어로 삼아봤습니다. 앞서서도 이 얘기 좀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대선 후보와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집권 여당 이전에도 재난지원금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조금 다른 구도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의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갈등 구도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대선 후보가 이렇게 선출이 되고 나면 대선 후보가 갖고 있는 그 비전과 정책은 현 뭐 집행부, 정부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고 예. 해도 그건 어느 정당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재난지원금 문제, 특히 이걸 100% 전 국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히 이전부터 주장해 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100%가 안 된 지역에서는 굉장히 상당한 상실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액수가 다소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언급한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 뭐 정부의 집권 여당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수 추계 문제입니다. 세수 추계가 상당히 좀 빗나갔습니다. 저희들도 한 사람으로서 저도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래서 많은 세수가 거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가계부채는 좀 많이 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덜고 또 함께 이게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의 활력으로 좀 모색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관련된 얘기는 없었습니까?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다소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하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면 어떻게 예산안에 반영할 건지 예. 그것도 뭐 가능하다라는 굉장히 좀 뭐 다선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봤습니다. 네. 네.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서 지난지원금 때도 늘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핀셋 지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견해차는 항상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분노와 죄송함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두 분한테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만 원에서 50만 원 얘기하는데 그 돈 필요하십니까? 아니 제가 저희 국회의원 300명이 30만 원을 안 받으면 9천만 원이 모아집니다. 아니 링거의 수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전 국민이 동일하게 영양 상태와 건강 상태가 다른데 예. 그 링거를 맞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가 제 고민입니다. 저는 정말 아픈 사람한테 링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충분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저 다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손실보상금만 하더라도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게 피해 규모가 정부가 산정한 것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뿐만 아니라 지금 기금의 여유자금까지 다 당겨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무총리는 재정적으로 지금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2025년이면 GDP 대비 60%가 되고 이렇게 단시간 안에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부채가 높아진 것은 국가가 감당하기에는 위험 신호라고 굉장히 데이터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잠깐 보는 사람이랑 온종일 보는 사람이랑 다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택적, 선별적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내년이면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아니 똑같은 문제를 지금 3년째 반복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같고요. 저도 정치권에 있지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왜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도 못 만들어내고 그래서 어떻게에 대한 부분도 늘 합의를 못 보고 매번 이런 논쟁거리를 갖고 저희는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매번 도돌이표를 찍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디지털 위원장이셨잖아요. 네. 근데 조금 뭐 나중에 후퇴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 이준석 대표도 100% 합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셨나요? 그때? 아니 그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부분 아시죠? 예. 전제 조건이 빠진 다음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80%와 80.001%인 사람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 지급을 하면서 전혀 그런 데에 대한 상실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 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채무 문제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금액에 다소 조정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네. 잉여세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더 많은 빚을 내자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근데 그런 것까지 의원님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오늘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좀 토론을 네. 좀 해봤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게 출근을 그리고 정문으로 손실보상금 하시는지 문제는 후문으로 저는 하시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국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늘 머리도 깎고 단식도 하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병행할 문제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손실보상금에 아니, 병행할 지금 여력이 사각지대에 있습니까? 있는 여행업계라든지 예술업계 이런 부분들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15조 정도가 더 거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리고 40% 정도, 40%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가면 최대 25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조를 15조 다른 데서 정도인데요. 갖고 와야 되는데 40%를 아니,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추가 세수가 낮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다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되는 것도 그러니까 문제 우리가 있지 아시는 않습니까? 것처럼 15%를 거치면 40%는 지방으로 내려보내고요. 그다음에 일부를 국가 채무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의지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돈도 어떻게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재난지원금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아니요, 기술적인 의원님, 문제가 전혀 저는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제는 여야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나라가 굶지 않는 국민을 만들어주고 살 수 있는 국민을 만들어주고 지금 자살하신 분이 30명대로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부분을 일단 해결해 놓고 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서 소비 동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배치되는 문제이죠? 근데 왜 2년 재난지원금과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살자는 안타까운 문제이지만 그것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현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와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선별적 지원을 하지 않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해서 2년이 다 돼가는데 어떤 솔루션을 제공했죠? 제가 잠깐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정부가 돈이 여유가 있고 세수의 여유가 있으면 다 주는 것이 다 받으면 다 좋지 않겠습니까? 돈 받는데 싫어할 사람 없을 텐데. 근데 문제는 그걸 빚을 계속 내서 정부의 재정이 안 되는 상황인데 무리해서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부분을 정말 기꺼이 받는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세수가 이 이유가 세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충분하게 있느냐 예. 이것에 대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여야의 정치권의 갈등이 저는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제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갑자기 채무를 더 많이 내서 국가빚을 내서 국민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15에서 16조 아직 정확하게 추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잉여세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그건 확실한 상황이고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미세하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래서 전제 사실이 갑자기 더 많은 빚을 내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님의 지적은 좀 사실관계가 다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금액 문제는 조금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분명히. 아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사실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추가 세수로 거칠 금액을 10조에서 15조로 예측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추산을 하면 최대 25조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10조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추가 세수가 거쳤는데 우리가 이 추가 세수를 전부 다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돈 들어온다고 그 돈 다 쓰지 않고 거기서 저축하지 차이가 있다고 않습니까? 생각해요. 저는 게다가 기재부가 갖고 하나만 더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도한 채무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 그거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거시경제라든지 국가의 건전성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뭐 아니 위험성이 있거나 거시적으로 갈 생각하지 필요도 않고요. 없이 또 마찬가지로 지금 손실 보상을 처리를 하는데 국민이 필요한 돈이 가난해지는 부족한 걸 것보다는 어떻게 국가가 더 해결하시겠습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 정책 방향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 아니 겁니다. 당장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정부가 추산한 금액보다 크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 돈이 정확하게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만약 25만 원 정도로 하게 되면 아니 그게 아니라 한 10조 별도로 정도가 예산이 드는 소상공인들한테 거죠. 손실 보상을 하겠다라고 한 금액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해보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산한 피해액보다 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 재정으로는 그 항목으로는 충당이 안 돼서 그 부분도 지금 추가적인 이번- 세수를 그 부분도 다른 곳에서 당겨와야 됩니다.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예지가 있죠. 왜요? 네. 우리가 손실보상금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변해왔는데 네. 마치 지금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모든 손실보상금을 다 만들었고 정부는 예. 이것을 축소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이나 예술인이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많은 사각지대에 대해서 노력해온 정당이 예. 어디인지 국민들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이 경론을 벌이셨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가 지금은 당정청의 견해차 정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계실 텐데 이것이 지금 야당과 여당의 정치권에서도 보는 시각차가 그리고 이 손실 보상을 우선 둬야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꽤 큰 간극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이 문제가 아마도 정치권에 그리고 대선 레이스에도 꽤 중요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여의도 펀치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박상혁 의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